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5일 어린이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살짝 갔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세요. 어제 새날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밤 10시경에 동네에 이제 친한 동생이 언니 어린이날은 주식시장도 안 열리고 나도 출근하지 않으니까 우리 커피 마시면서 낄낄거리자라고 하길래 얼어 죽을 밤에 잠 안 오게 무슨 커피냐. 맥주 마시자. 그래서 제가 맥주집을 끌고 갔습니다. 그 동생은 술을 못 마셔요. 너는 술 대신에 콜라를 먹어라.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 통닭집이요. 제가 새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와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이전에 살던 곳에서 맨 처음에가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통닭이랑 생맥주가 먹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달래고 통닭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서 먹었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배달의 민족에서 딱 찜을 해놓고 단골로 이제 찜해놓고 자주 시켜 먹었죠. 그리고는 좋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술 한잔 할 때 집에서 먹지 말고 매장 가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매장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발산역 1번 출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서 한번 모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고 저는 여전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만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요 몇 달 동안 한 1년여 동안에 이제 행운이를 데리고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산책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좀 여기저기 좀 이 동네 좀 안다 할 정도가 됐고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거죠. 뭐 이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모르겠는데요. 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정말 길치였고 관심이 없었는데 행운이랑 이제 발산역까지 멀리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달래고 통닭이라는 굉장히 낯익은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이제 무릎을 딱 쳤죠. 그래서 한번 와서 먹어야겠다. 단골이니까. 그런데 그 달래고 통닭은요. 그 앞에 뭐라 그럴까요? 잔디도 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차도가 있는 쪽인데 차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위치나 이런 게 조금 참 독특해요. 그래서 날씨가 선선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야외에서 테이블 깔고 밖에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앞에 약간 뻥 뚫렸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거기가 단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만나자 그러면 야 달래고로 와. 뭐 달래고로 몇 시까지 와. 거기가 이제 2시부터 영업을 하니까 무조건 뭐 몇 시에 와. 이렇게 이제 초 단골이 됐죠.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랑도 이제 알고 뭐 거기 이제 알바생이랑도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알바생이 우리 행운이도 되게 예뻐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새날 방송을 출연하고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거 남의 방송 가서 그냥 내가 망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긴장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 동네 그 동생한테 야, 나 방송하고 왔는데 우리 통닭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달래고 통닭을 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새날 나오시죠?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새날 광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동생을 데리고 거기서 야외에서 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맥주 한 2천을 마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춥더라고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쌀쌀한 곳에서 이제 찬 맥주를 마시면서 계속 수다를 떠니까 목이 살짝 갔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나중에 아니에요. 조만간 제가, 발산역 1번 출구 달래고 통닭에서 한번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어제 사장님한테 살짝 언지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또 뭘 또 계획하면 또 바로 시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날씨도
이제 선선해졌고 한 저녁쯤 됐을 때 이제 야외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 참 괜찮은 타이밍이 와서 한번 뭐 돈다방 미쓰리와 예, 그리고 새날 방송을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 예, 그 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좀 모아서 정말 뭐 군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해서 하여튼 그런, 간단하게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조만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감이 있는 목소리였던 미쓰리가 오늘 살짝 맛이 간 목소리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달 FOMC 회의에 대해서 그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내용, 그리고 그 FOMC 회의와 관련돼서 이번 주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은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면 5월달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은 무조건 기정사실화. 그런데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은 뭐다? 개소리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여러분들께 쭉 전해드리고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 운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뉴욕 주식시장이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어쩌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결정이 끝나고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6월달 75bp는 개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 조건을 하나 걸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50bp 결정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뻘짓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A, B, C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그 A 시나리오였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는다면 다행스럽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린이날 쉬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FOMC 회의가 끝나고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섭섭하다. 그럼 오히려 또 뉴욕 증시는 FOMC 회의가 끝난 날은 상승 마감했지만 오히려 그 후폭풍으로 만약에 5월 5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다면 대한민국 5월 6일 금요일 증시는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시 분위기는 금요일 날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7년 정도 해오면서요. 제가 자부하는 게 뭐냐면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뭐 어떤 큰 경제 이슈라든가 어떤 그 일정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그 저의 생각을 전해드릴 때 정말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사과드릴 건 뭐냐면 저는 사실 25bp 금리 인상 정도를 생각했고 올해 맨 처음에 1월 달에 뭐 3번의 금리 인상 할 것이다. 25bp씩 3번의 금리 인상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금리 인상 3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현재 2번 금리 인상 했습니다. 그러면 미쓰리의 예상대로라면 남은 5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겠죠. 어떻게든지. 50bp가 아니면 25bp라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올해 미국이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중국에 뭐 신흥국 자금이 유출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어떤 뭐 경제가 둔화되고 이런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쉽게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근거였는데 그 근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의 횟수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쓰리가
좀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졌죠. 자,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사과드리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정말 그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를 걸고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어떤 청취자님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는 지금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는데 돈다방 미쓰리 이 방송 뭐 옛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저 이거 전망해 드린 거라고 5월 달 증시 전망 한 거라고 옛날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 증시 전망 안에는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5월 4일 날 수요일 날 뉴욕 증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강보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혼조세죠. 다우지수는 상승했고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소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 나스닥이 소폭 하락해서 장 출발을 했어요. 자, 미쓰리가 그랬죠.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 뉴욕 증시는 눈치를 볼 것이다. 자, 그러다가 금리 결정이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 확신을 주니까 뉴욕 증시는 장 마감에 상승으로 끝나는 거죠. 다우지수 2.8%, S&P 500이 2.99%, 나스닥이 3.19% 상승 마감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쓰리가 이번 주 시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올랐다 내렸다 그거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스토리 라인을 들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런 그 어떤 수치나 상승 하락 거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왜 미쓰리가 저런 논리를 피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시황에 접근하시면 시황의 이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우선 FOMC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경제 지표 먼저 체크할게요. 제가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3월 달에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미국 경제에 어떤 자극을 줬을 것이고 그래서 미쓰리가 예상하건대 이번 주에 발표하는 4월 달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는 모두 전월 대비 부진할 것이다라고 했죠. 앞에서는요. 제조업 지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게 잡았지만 전문가들이 미쓰리만 못했어요. 미쓰리가 정확히 전월 대비 부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업 지표도 3월에는 58.3이었는데 4월에는 57.1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물론 기준선 50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는 강하지만 경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쓰리가 이번 주에 발표하는 ISM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전월 대비 부진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부진했네? 맞췄네?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3월 달에 이미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시장은 금리가 인상되기 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몰라요라고 하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3월 달에 계속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이 됐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미국 경제에 반영이 됐고 그 반영된 결과가 이렇게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를 전월 대비 부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황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ADP 전미 고용 보고서를 보면 4월달 민간 부분 고용 전월 대비 24만 7천 명 증가해서 47만 9천 명이다. 자, 이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실업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그리고 평균 임금이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지금 5월달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6월달 FOMC 영향을 주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5월달 FOMC 회의 결과를 볼 텐데 시장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50bp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고 하죠. 왜 전격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동안은 우리는 계속 25bp, 그러니까 마치 기준금리는 무조건 25bp를 인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려 50bp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이 50bp 금리 인상은 2000년 5월 22일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20살짜리가 20살 청년이 20살 소녀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예. 그 청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 와, 50bp 금리 인상도 하는구나.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난 50bp 금리 인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0.75에서 1%까지 상향 조정된 거죠. 자,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6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고요. 이제 드디어 연준은 본격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 줄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라고 했습니까? 향후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글쎄요, 50bp를 두 번씩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대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빅스텝 50bp를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6월 달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지금 90%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개소리야. 너 미쓰리가 그랬잖아.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왜 자꾸 75bp 타령하니? 이런 거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안 할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 고려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고려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고려 못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거라니까요. 자, 대신에 제가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혹여 앞으로 만약에 6월 달에 미국 연준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 같은 신호가 나타나든지 그랬을 때 그래서 50bp가 아니라 뭐 25bp 금리 인상밖에 못하든 아니면 혹여 동결을 하든 그랬을 때 미국은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50bp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 경제는 좋아요. 대신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5월 달에 중국의 어떤 증시가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상해진다든가 뭐 그런 핑계를 대서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입에서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뭐 금융위기 때 같은 때 그런 때는 뭐 정말 빼도 박지 못하고 거짓말 못하잖아요. 리먼 사태 때. 그러니까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뭐 이러든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코로나19로에서 자유로웠던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3월 초에 전격적으로 한 1.5%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듯 미국은요.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16년에 너무 보여주다가 2015년 FOMC 회의에서 우리 미국은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너무 자신감을 보이다 보니까 그 어떤 부작용이 발생돼서 중국 증시 하락하고 결국 2016년도 미국은 연말에 한 번밖에 금리 인상을 못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연준은 설령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한다고 할 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을 50 해야 되는데 25밖에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경제 매우 강하다. 미국은 연준의 긴축에도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제가 자꾸 이제 2019년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쟤 미쳤나 할 정도로 저는 2019년 금리 인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2018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저에게는 2019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미쓰리가 이 경제 시황 부분에서는 정말 어디 가서 굴하지 않겠구나.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한 그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연말에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골디락스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다 그때 골디락스 했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2018년 연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다. 골디락스여서 우리 미국은 2018년도에는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지만 2019년도는 이 골디락스 과정을 통해서 한 2번 정도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한 번에서 2번 할 것이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제가 과감하게 그건 개소리다. 2019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해도 경제가 어떻게 된다?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디락스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6월달 FOMC 회의가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남았죠. 그리고 7월달 FOMC가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을 50bp 했기 때문에 5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달에 75bp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안도했습니다. 예. 미쓰리가 그랬죠. 6월달 75bp 금리 인상은 뭐다? 개소리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6월달 FOMC를 봐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22년 만에 발생된 빅스텝 50bp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2015년에 12월 달에 미국이 25bp 금리 인상을 하고요.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2016년 연초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 선전포고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개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금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까? 돈을 풀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하겠습니까? 돈을 풀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더 생긴다는 거고 돈을 풀면 지금 위안화 가치가 더 하락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50bp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5월 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75bp 공포에서 뭔가 해제된 것 같은 기쁨으로 상승했지만 이제 다시 냉정을 찾고
50bp 금리 인상이 글로벌 어떤 그 자금 유출이라든가 뭐 이런 신흥국의 문제들의 그 반응들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해야죠.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죠. 오히려 5월 달에 주식이 빠지면 5월 달에 주식을 사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주식을 그러니까 6월 달 주식 시장은 현재까지는 5월 달보다는 괜찮게 본다라는 것이 저의 시황관입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은요. 6월 달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90%가 넘었었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마치 6월 달에 정말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했죠. 근데 결과는 누가 맞습니까? 미쓰리가 맞았어요. 6월 달 금리 인상 75bp 개소리입니다. 못해요. 저는 제가 6월 달 증시가 5월 달보다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6월 달에 50bp는 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 뒤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경제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 경제가 좋지만 6월 달에 FOMC가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끔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5월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걸 공포라고 듣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서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쁜 일을 겪는데 미리,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어떤 징조가 있네. 저 문제는 분명히 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주식시장이나 인생이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미쓰리가 저런 시황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또 미쓰리가 챙기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쓰리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하시는 거죠. 자, 오늘 5월 어린이날 날씨 굉장히 좋은데요. 예. 기분 좋게 여러 가지로 참 우울하죠. 우울한 그 5월이긴 한데 기분 좋은 어린이날 자녀분들 있으시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